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40살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가정적인 데다가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좀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처음 연애를 했을 때는 그 우유부단함을 신중한 걸로 착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한 끗 차이니까요. 그래서 9년째가 쉽지 않았죠. 저는 남편과 달리 상급 그리고 파격 돌직구 타입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이런 성격을 가진 딸이 결혼할 수 있을까? 혹은 결혼했는데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결혼할 사람으로 지금의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우리 부모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남편이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었거든요. 원래 부부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는 게 좋아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순된 부분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의미였어요. 이러하시면서 우리 친정엄마는 제 결혼을 민망할 정도로 환영해 주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말은 좀 싸게 해도 마음은 그래, 우리 영은 잘 부탁해내. 저희 집에서 제 결혼을 축하해주며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남편이 예의를 갖춰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분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고, 이로 인해 기분이 안정되었어요. 일주일 후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들처럼 부르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나니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상을 가져오라며 소리쳤지만 처음 받는 대접에 당황하여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도 혼란하여 보였어요. 남편은 아직 손님이라고 말했지만 결혼하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라며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을 쏘아봤죠. 그 순간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며 아직 멀었네 라고 말씀하신 후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술상을 가져오셔서 남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예를 표하고 아버지 앞에 술상을 놓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앉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너는 술 좀 마시지 말라 면서 술을 싫어하는 며느리는 싫다고 하셨어요. 글쎄, 한 번 의식이 몽땅 닭이 알아봐 주겠냐고 장인이 예비 사위가 술버릇을 보려고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아버지가 술을 싫어하는 며느리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순순히 물러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마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래, 너가 잘 마시는지 보지 내 앞에서는 세 발의 피지. 어려운 내 말을 비웃다가 당신 자네도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자네도 술을 따라주셨어요. 난 멋대비가 발동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술을 모두 원샷했어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이 된 것 같은지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오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약과 함께 빈 소주병이 10병 이상 놓이게 됐어요. 거의 쓰러질 것 같았던 아버지와 나는 서로 멀었어요. 그러자 뜻밖의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마시지 마세요. 냉장고에도 술이 없다고요. 네 잔이나 되니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당장 가서 소주 안 사오라고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수치도 높은데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남편까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너가 이렇게 말하면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져서 술을 마셔 버리셨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안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허니와 남편을 보면서 내 미래를 생각했더니 불안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남편을 만나서 진지하게 이별을 고하자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면 내가 아버지와의 연을 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남편은 울면서 책을 매달 들었어요. 나와 헤어질 수 없다고 울먹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지가 문제지.
남편은 도저히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말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이기지 못하는 척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정열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연약한 남편이 어떻게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 자신을 믿기 사마했고, 내가 믿는 이면 어딘가에도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주저앉지 말고, 여성으로 무시한다면 내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그것의 대가를 치를 거야.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 약속해 줄래?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난 미리 부모님께 딸 같은 부모가 되어 달라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 말에 꽃받침을 했죠. 내가 폼잡으려는 말로 오해했던 모양이야.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면서 부모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어지러운 상태로 우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종업원에게 버럭 소리부터 치시더군요. 어이, 거기 소주부터 한 번 가져와. 그 모습에 기도 안 채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아빠는 술을 안 드세요. 엄마 말로는 사실 술을 잘 마시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끊었다고 하시던데. 어릴 땐 안 믿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엄마와 다르게 저는 소주 3병을 마셔도 괜찮은 편이라 엄마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피는 못 써 기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도 인연이지만 일단 한잔 합시다. 어지는 호기롭게 술을 추천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안 마셔요. 대신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요. 그지 딸은 말술이던데. 그럼 안 사돈이 잘 드시나? 아니요. 저는 잘 못 마십니다. 재미없어서 어떡하나? 안 되겠다. 아가, 네가 니네 집 대표에서 마셔라. 거침없이 들어온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은 잔뜩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기죽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마치 귓등에 새기듯이 듣겠다는 심정이었죠.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소주 잔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아버지 앞에 소주 잔을 올렸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다음에 좀 기회를 주세요. 좋은 날인데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아니냐고.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잔을 높이 들고 있는 건 어째? 아버지 얼굴이 당황스러워하여 어머니가 나와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여보, 장난 아니지 않아? 그만두세요. 아버지의 불편한 기색을 보자 남편 얼굴이 엄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사태를 해소했어요. 아니요, 본인 나중에 소주 한 상자를 사서 4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못 마셔서 미안한데 그 시 맥을 끌 때까지 다 마실 테니 오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말에 아버지는 포근하게 웃으셨고 위기의 분위기도 조금 풀려갔어요. 이 집 딸 정말 마음에 듭니다. 며느리 사랑은 쇠비라고 하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보여요. 더불어 오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께 무례하게 말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며 마음속으로 고군분투했다. 물론 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날 저녁 엄마는 결혼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듯이 몸을 던졌다. 그때 남편이 얼마나 잘해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에 안 된다고 나는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만 좀 그런 것 같아.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땐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겠어. 그 말에 엄마는 벌떡 일어나 앉으려 했다. 결혼이 장난이니 살다가 아니면 떠나겠다고 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지.
기찬 씨는 자기 아버지와 예산도 끊겠다는 대담한 심사를 했다. 그럴 리가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기찬 씨가 어떤 경우든 내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으니까. 결혼 전에 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도 살아봐라. 대단한 약속대로 되나? 엄마도 귀찮으시겠지만 좋아하시잖아. 뭐, 그렇게 되겠어 막말로. 기찬 씨화되어 나랑 결혼해. 엄마는 제 말에 서운해한지 팽나무를 향해 등을 돌리고 눕혔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엄마가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말이야. 그래도 내 딸을 믿는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다. 그는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를 하자. 아버지는 그동안 끊어뒀던 술을 딱 한 잔 마셨어요. 그 정도로 속상해 하시니까 정말 죄송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나는 외동딸이며 무자식 딸이기 때문에 속상함은 제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부모님은 걱정하시는데 아버지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시댁과 친정 중간에서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겪어가면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친하신 아버지께서 처음에 좋다고 하셨던 것도 안 듣고 제가 술도 잘 마시고 말도 돌리는 바람에 어려운 색을 드러내셨어요.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10번 이상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여자가 말을 많이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요즘 남편들은 잊을 수 없는 일을 해서 애써서 하고 있겠지만 그런 일에 관해서 내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 걔까지 아셨겠죠. 야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 쳐도 지아비를 섬기거나 남편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생각하기에 타선을 시아버지의 홍계를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었죠. 머니에게 막말을 하시기 전에 꼭 10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부함을 무시하고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원망당할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어른이 물으시는데 넌 왜 대답이 없냐고요. 아버님 말씀대로 10번 생각하는 게 좋다 하고요. 아버님이 그러셨기에 나도 하고요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대답에 시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죠. 덕분에 그날은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야, 힘들면 다음부터 우리 집은 나 혼자 갈게.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걸 보니 예전 일이 떠오르는 모양이네요. 괜찮으니 당신이 나랑 한 약간만 지켜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리던 과장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의 승진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저녁을 먹으러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한우를 구워줄 테니 바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날은 부산에 계신 치할머니께서 생신을 맞이하셨다는데 생신을 음력으로 챙기는 바쁜 가운데 깜빡 잊고 있던 참에 엄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은 시할머니가 오셨다 하시면서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릴 테니 케이크 외의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에야 결혼한 것이 실감나더라고요. 제가 승진 소식을 전하고 친정에서 저녁을 먹기 전에 시할머니의 생신상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퇴근 후 케이크를 사러 시댁으로 향했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불편했을지 생각하여 괜찮다고 하며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모르던 크런치 아저씨가 이번에도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구리 종손 회사 다녀왔어. 결혼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다른 집 남자들은 결혼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던데. 우리 송순의 마누라한테 밥도 모두 먹고 사나. 몸이 왜 이래? 그는 모던하고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그를 볼 모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저를 째려보고 신 거였죠.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살찔까봐 관리해요. 옛날이야 살찌면 복스럽겠다고 했지만 요즘은 살찌면 미련하다고 욕해요. 그럴 때면 연신 저에게 주방으로 가라고 바쁘게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시어머니가 차라는 상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건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불편해 이 생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오늘만 참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감정이입이 심하게 돼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데 있을 바꾸다 참고 사셨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만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개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이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겨버리기도 했어요. 30년이 넘도록 며느리로 살아오신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시어머니 앞에서 겸손해 보였어요. 그동안 세월이 만들어낸 짓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우리 시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활기차셔서 김밥까지 말려주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와 제 남편만 챙기시면서 우리를 마치 사위와 며느리처럼 아끼시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당신도 여성이 술을 마실 때 아무렇지 않게 관찰하면서 뭘 꾸물거려 하면서 뭉개시겠다며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한 시아버님이 거세하게 나를 노려보시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분께 받은 술을 한 입에 마셔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할머니는 역정을 내시더군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감히 며느리가 술을 잡혀서 술을 다 처먹는 것을 보니 처음 먹다뇨 그 말의 순간 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여잔 내가 술 드시잖아요. 그리고 차바탕이라는 표현은 심했네요. 저도 제가 귀한 딸이라는 걸 아시는데요. 그리고 술은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른 분들이 탓을 하시려고든 며느리한테 술을 먹인 아버지께서 탓을 받아야죠. 처음에 바라는 꼴이 어떻게 된 거냐? 또는 시의 매가 되면 며느리 교육은 어떻게 한 것이냐? 씹은 여자가 고픈 구몬이 해야지. 이 물건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아, 물건인데요. 저는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물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한 잔을 하고 컵을 상자에 쾅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 물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못 겠어서 당장 집에 가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밥상을 들어 올리셨다. 그러나 그 바람에 음식이 쏟아졌고 접시가 깨졌다. 한창 소란이 벌어졌다. 시아버지는 불평하면서 제 팔을 잡았다. 어른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어림도 없잖아. 집 규칙 알면서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해야 했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이렇게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다. 아버님, 이렇게 화내시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씀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예에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며느리는 이렇게 질책했다. 그리고 아버님이 다른 분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예에 바르게 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은 천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이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남편도 혼자서 2명의 맞벌이 가정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눈치챈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라고 제안했어요. 일어난 소란으로 인해 미안함을 표현했고,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가면 불쑥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기울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승진 축하 인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괜찮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의 섬세한 마음씨가 어머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로 시아버지도 응원해 주시면서 남편이 우려한 온도형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 소식에 시댁 어른들도 기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경사스러운 날이니 식구가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내가 봐서 비싸고 좋은 데로 예약해라 라고 하시더니 당연히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신 뒤에 계산은 잘난 내가 해라. 바깥 정도야 충분히 나는 낼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생각하니 문제가 생겨서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너는 니네 집에 네 남편이 승진했다고 말 안 했냐? 당장 집에 전화해서 승진 소식을 내끼라도 말해라. 승진 선물도 명품으로 해주라고 하셨어요. 듣자 하니 간이 따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저 승진할 때 무엇을 해주셨는데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던데 속만 뒤집어 놓으셨다. 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니네 집 무리하실 때는 양식을 놓고 확실하게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부모님께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과 남편께 미안하다고 말한 후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 자리는 남편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 후로 제가 천하의 막대 먹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려고 했죠. 솔직히 이에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은 정말 기이하고 황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는데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으셔서 의사는 술을 그만두라고 조언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샤먼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족으로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져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었죠. 그리하여 주말에 꼭 병원에 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해당 토요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음료수를 사오라며 밖으로 보내셨고 제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길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모의 나도 그러게 못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항상 나를 달래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야. 자식이 그토록 소중한데 남의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동일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도착한 남편을 본 우리 아버지는 놀라서 나를 꾸짖었어요. 아버지는 그 남편을 보고 말했어. 나의 딸에게 간을 달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딸이 피 한 방울도 내지 않기 때문에 너 자신이 처리해야 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딸과 헤어져. 아버지는 그쪽으로 손을 내미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병원을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저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너를 데려갈 수 없다.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쾌한 기분이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잘못이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더 화가 나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상머니 시아버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 시어머니는 지난 시아버지에게 가서 송곳니를 돌려주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으려 하며 나 자신밖에 모르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발동했다.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시어머니의 의견을 지지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또한 남편과 생각이 일치했었는데 일이 있어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 처했어요. 퇴근 후 친정집에 왔더니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갑작스럽게 손을 잡으시며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DCM 좀 말려라. 이때까지는 편해라 생각했는데 헛바람이 불었다. 니도 알다시피 미첼미가 능력이냐? 친정의 재력이냐? 나 아니면 밥도 굶는 살아야 편. 내가 지 추세를 모르네. 그런 어쩔 수 없니? 그렇게 며느리로 쓰니가 나서야 하지 않겠니? 내 CM이. 늘 그 많은 이혼 여자 꼬리표를 달아도 독거 노인들을 때려잡으면 안 되잖아. 기가 막혀서 허드슨에게 말이 했다. 아내한테 후문으로 혼당 해치지 않을 만큼 빌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며느리 앞에서 뒷담화를 늘어놓았다.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무언가 착각하고 있어 보이시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오인당할 걱정은 없으세요. 아들 며느리가 있으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요? 걱정은 아버님이 해야죠. 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 이혼 씨의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오히려 왜 진작에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생각할 만큼 정중합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돌아가십시오. 제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황혼의 원통을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니 돌아가서 반성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를 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지지하는 의미로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아프며 이윤을 얻으셨습니다. 30년간 가사 노동을 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화가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꽃집을 차리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의 뜻을 지지합니다.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활짝 웃는 엄마를 보니 이제야 마음을 짓누르던 돌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아버님은 결국 샬머니 대구로 가셨어요. 독거노인으로 죽기는 싫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지만 늙음하게 그렇게 돌아온 자식과 알콩달콩 하시겠죠. 이제 남은 인생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내 회원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